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41만이라는 숫자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건 누군가의 로또 번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권익기관 한국은행이 발행한 여러분의 일자리 사망 선고서입니다. 341만 명, 대한민국 취업자 10명 중 1명의 자리가 오늘 밤 사이 소리 없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학 TV 해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를 한번 보십시오. 평화로워 보이시나요? 따뜻한 커피와 명함. 하지만 당신의 책상은 이미 거대한 삭제 버튼 위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과장이라 하겠지만 이건 대한민국 최고 권위기관이 내놓은 팩트입니다. 341만 개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곳은 먼지 날리는 공장이 아닙니다. 에어컨 아래 빳빳한 셔츠를 입고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중산층이라는 성벽이 AI라는 파도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블루 컬러부터 위험할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본주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냉혹합니다. 로봇 팔 하나를 만드는 데는 수억 원이 들지만 AI 코드는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이 육체를 대체하는 것보다 지능을 대체하는 것이 자본가들에게는 훨씬 쌉니다. 수십 년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이제 클릭 몇 번에 생성되는 영원짜리 데이터가 됐습니다. 이제 머리를 쓰는 직업일수록 더 빨리 무너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명 고학력의 저주라고 불러야 할까요? 당신의 피땀이 AI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을수록 AI 업무 노출도는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과거엔 공부 잘하는 게 철밥통이었지만 이제 그 밥통은 가장 먼저 뜨거워지는 가마솥입니다. 당신이 가진 전문성이 높을수록 AI가 학습할 데이터가 많아 대체 속도는 광속이 됩니다. 성공 방정식이 이제는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토록 잔인하게 AI를 도입하려 할까요? 그들은 결코 혁신이라는 아름다운 단어에 매몰된 바보들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계산기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인건비 절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봉 1억 원의 부장님 1명과 월 3만 원의 AI.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효율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이제 감정을 가진 동료가 아니라 재무제표상에 제거해야 할 비용일 뿐입니다. 당신의 충성심은 AI의 압도적인 가성비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조용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신입공채가 사라지고 있죠. 경력직조차 뽑지 않고 AI로 대체하는 조용한 해고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채용 계획을 보면 AI 도입률과 채용 감소율이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기업들은 사람을 가르치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AI 구독이 더 확실하기 때문이죠.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의 사례는 전 세계 경영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AI 챗봇 하나로 상담은 700명의 업무를 단숨에 대체했습니다. 최근 그들은 직원을 7,000명에서 2,000명까지 줄이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인간을 고용하는 것은 이제 경영상의 배임과 가까운 비효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 모든 기업이 꿈꾸는, 그러나 우리에겐 재앙과도 같은 미래입니다. 과연 정부가 규제로 막아줄 수 있을까요? 자본은 언제나 효율이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첫 번째 희생양은 번역가와 통역가입니다. 언어의 장벽은 이제 AI에게 평지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메일부터 일상 대화까지 인간 번역가는 이미 전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영역은 안전할까요? 숫자는 AI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두 번째 희생양은 재무 및 회계 분석가들입니다. 당신의 열정은 AI의 3초 연산보다 못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단순 사무직의 46%가 삭제 대상이라고 경고합니다. 꼼꼼함과 성실함이 이제는 가치가 아니라 비용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유망하다던 IT 분야는 어떨까요? 초급 개발자들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났습니다. AI가 며칠 밤 세울 코딩을 단 몇 분 만에 끝내고 디버깅까지 완료합니다. 이제 기업은 10명의 초급 개발자 대신 AI를 부리는 단 1명의 시니어만 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오퍼레이터입니까? 아니면 설계자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료 조사하고 보고서 만드는 일만 한다면 당신은 3년 안에 100% 대체됩니다.
네 번째 무너질 성벽은 법률보조원과 초임 변호사들의 영역입니다. 수만 페이지의 판례를 뒤지는 능력은 더 이상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 아닙니다. 대형 로펌들이 신입 채용을 줄이는 이유, 라이센스가 더 이상 방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AI로 대체했을 때 기업이 얻는 이득이 크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결국 중산층은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하류층으로 쏟아져 내리는 모래시계 구조가 가속화됩니다. 중위소득 구간이 텅 비어버리는 이 현상은 문명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다섯 번째 희생양은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가들입니다. 내 감이 맞다던 외테랑의 말보다 수조 개의 파라미터로 무장한 AI가 더 정확합니다. 통찰력이라 부르던 영역마저 이제는 알고리즘의 한 조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예술과 창의성만큼은 인간의 영역이라 믿으셨나요? 그 믿음이 깨질 시간입니다. 기계가 영혼을 담은 그림을 그리겠냐던 시대는 끝났고 AI 그림이 미술대회 1등을 차지합니다. 대중은 영혼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 눈에 아름답고 달콤하면 그만입니다. 여섯 번째 희생양은 단순 카피라이터와 콘텐츠 작가들입니다. 인간이 한 페이지를 쓰는 동안 AI는 1000개의 버전을 쏟아냅니다. 키워드까지 완벽하게 말이죠. 글쓰기 능력이 가치를 잃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글쓰기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희생양은 감정 노동의 최전선에 있는 상담원들입니다. AI 상담원은 지치지 않고 욕설에도 상냥하며 365일 동안 비효율 없이 일합니다. 인간의 온기를 찾는 목소리는 이제 비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제로되고 있습니다. 사무실부터 상담센터까지 중산층을 지탱했던 기둥들에 이미 아미지옥이 파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평균의 실종을 의미합니다. AI는 평균적인 전문가를 완벽히 대체합니다.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기술 익힌 이들을 수용하던 중산층이라는 보호구역은 사라졌습니다. 상위 1%의 천재가 아니면 나머지는 AI의 지시를 받는 보조 도구로 전락하는 구조입니다. 애매한 전문성은 이제 무기가 아니라 당신의 목을 조르는 짐일 뿐입니다. 당신이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다면 당신은 AI 블랙홀에 가장 먼저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잔인한 계산기를 두드리고죠. 인간 노동자 50달러 vs AI 0.01달러 100대 0.01 이 싸움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십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임이 되는 시대입니다. 신규 채용이 멈추는 건 불황 때문이 아니라 노동력이 전기세보다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이 격차를 메꿀 방법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신직업이 구원줄이 될 거라는 희망회로도 끊길 겁니다. AI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수준으로 진화해 그 기술마저 흡수할 것입니다.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구멍난 구명보트로 옮겨 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일자리는 AI가 가져가고 기업은 돈을 버는데 세금은 누가 냅니까? 로봇세를 도입해 실업자를 지원할까요? 아니면 규제를 풀어 기업을 살려야 할까요? 당신의 일자리가 내일 AI에게 넘어간다면 당신은 어떤 세상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논쟁이 바로 우리의 생존 갈림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멸종 위기종으로 남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탈출구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AI와 대결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스포츠카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건 노력이 아니라 미련한 자살행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트랙에서 내려와 그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는 것입니다. AI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AI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도구입니다.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서핑을 즐길 것인가는 오직 당신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남을 1%의 첫 번째 역량은 판단력입니다. 책임은 오직 인간만 집니다. AI는 수많은 답을 주지만 그 답이 도덕적으로 맞는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공짜가 되지만 지식을 조합해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안목은 비싸집니다. 단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지휘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역량은 질문입니다. 가치는 답변이 아니라 질문에서 나옵니다. 훌륭한 답변은 월 3만 원이면 얻지만 어떤 질문을 할지는 1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정답 맞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길을 묻는 능력이 계급 이릅니다. 세 번째는 휴먼 터치입니다.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진짜 온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진심 어린 위로와 복잡한 협상, 신뢰 구축은 AI가 복제할 수 없는 성역입니다.
기술이 지배할수록 보이지 않는 뉘앙스를 읽는 능력의 가치는 폭등할 것입니다. 이 역량들을 묶으면 결국 1인 기업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나옵니다. 과거엔 큰 일에 수십 명이 필요했지만 이제 당신은 AI 직원 수천 명을 둔 사장입니다. 조직의 부품으로 소속되어 보호받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지휘자가 되십시오. 나만의 콘텐츠, 나만의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추락하지 않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말만 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챗 GPT를 켜서 당신의 일을 자동화해 보십시오. 미드저니로 상상을 그려보고 코파일럿에게 코딩을 시켜보며 도구와 친해지십시오. 오늘 도구를 익히면 플레이어가 되고 거부하면 영원한 구경꾼으로 남을 뿐입니다.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는 안일함이 당신의 책상을 삭제하는 적입니다. 이 영상이 불편하다면 다행입니다. 뇌가 보내는 강력한 생존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거인의 발에 밟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을 내려다보시겠습니까? 중산층의 몰락은 누군가에겐 끝이지만 준비된 이에겐 전례 없는 부의 기회입니다. 거인을 부릴 준비가 된 분들은 지금 댓글로 당신의 첫 번째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그 짧은 다짐이 AI 시대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가장 확실한 티켓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진실을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는 당신의 연대를 만들고 그 연대는 AI 시대의 강력한 방어벽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자식에게 짐이 아닌 자부심이 되도록 경제학TV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이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생존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학TV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생존 자산입니다.